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4일 전복된 24톤급 어선에서 실종된 선원 9명 가운데 1명이 발견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선체 인양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2단계 공사는 오는 2029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주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높아지던 월세 거래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매매와 전셋값 약세,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 거래로 돌리는 주택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별미 새조개잡이가 한창입니다. 지난해보다 작황도 좋아 특히 인기입니다. 지난 4일 밤 전남 신안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실종자 1명이 선체 내부에서 발견됐는데요. 청보호를 인양할 크레인 등도 어젯밤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3시 22분쯤 전남 신안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 선체 내부 침실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일부 실종자들이 선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 같다는 구조된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선체 내부 수중 수색을 통해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3시 22분에 발견했어요. 선원 침실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선원 9명을 구조하기 위해 경비함정 31척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야간에도 실종자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조류와 시야 확보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됨에 따라 날이 밝는 대로 선체 내부와 선체 주변 수중 수색 등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보호를 인양할 200톤급 크레인선이 어젯밤 8시 30분쯤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인양에 2, 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건설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공고 등 행정 절차가 끝나면 북구 중흥동과 서구 유촌동을 잇는 2호선 공사가 늦어도 올 하반기에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호선 공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현재 1단계의 공정률은 50% 수준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 아침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지금은 구름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 날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안개도 짙겠고요. 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건조주의보가 광주까지도 확대됐습니다. 경각심 늦추지 마시고요. 크고 작은 화재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하는데요.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점차 높아져 5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줄었던 월세 거래가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이루어진 주택임대차 거래 2건 가운데 1건이 월세 거래였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광주에서는 5만 건 가까운 전월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월세 거래는 2만 2천여 건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주택 매매가 거의 끊기며 집값과 전셋값 모두 약세를 면치 못했고 금리까지 크게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거래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받아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 더 싸겠다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쪽으로도 좀 많이 전환이 됐고 또 임차인들이 그렇게 찾으니까 요구에 의해서 임대인들도 지난 2018년과 2019년 44%대였던 광주의 월세 비중은 2020년과 2021년 40% 안팎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치솟았습니다.
월세 비중이 낮아지고 전세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2020년과 21년은 집값이 크게 오르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당시 광주에서 투자 성격이 강한 갭 투자를 비롯해 전세를 낀 주택 매매가 그만큼 많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편 광주의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 한 해 내내 다른 광역시와 엇비슷한 수준인 6% 초반대를 유지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하는 비율로 대출 금리와 비교해 높을수록 세입자에게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제9대 광주시의회 주요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의회에 따르면 활용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조례가 있는지 살피는 조례제정특별위원회와 새로운 노동특위, 기후특별위 등 주요 특위가 관련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광주시 조례 799개에 대해 재개정 사항을 점검하고 150여 개 조례는 현실에 맞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수감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은 광주교도소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부 김용신 재판장은 수감자가 요청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자료가 없다고 한 광주교도소의 행위는 당사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수감자는 지난 2018년부터 모두 250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교도소 측의 결정으로 방어권,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1,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에서 유통되는 새조개의 절반은 전남에서 수확되는데요. 지금 남해안에서는 겨울철 별미 새조개잡이가 한창입니다. 지난해보다 작황이 좋은 새조개가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삼간도 앞바다. 어선들이 갈고리가 달린 그물을 내려 바다 아래를 훑고 지나갑니다. 잠시 뒤 끌어올린 그물에는 어른 주먹만한 자연산 새조개가 한가득입니다. 새조개 주산지인 이곳 광양만에선 하루 평균 3톤의 새조개가 수확되고 있습니다. 껍질을 까자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조개 속살이 드러납니다. 새 부리를 닮아 이름 붙여진 새조개는 산란기를 앞둔 지금이 제철입니다. 여기는 뻘이 좋아서 100% 뻘입니다. 여기 남해안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새조개가 맛있습니다. 육질도 좋고 살도 좋고 크기도 크고. 전국에서 판매되는 새조개의 절반은 전남에서 잡아 올린 겁니다. 2017년에만 600톤 이상이 잡히며 정점을 찍은 이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수온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서식 면적을 파악하기 힘들고 생산량 예측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강수량 변화, 퇴적물 조성 변화 등 서식화자 환경 변화 요인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 올해는 고수온으로 폐사가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씨알도 굵고 수확량도 늘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새조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은 소폭 올랐습니다. 1kg당 10만 원 선으로 여전히 금조개로 불리지만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에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만날 찾게 돼 있어. 담백하고 감칠맛이 있고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새조개잡이는 오는 4월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시숲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심 속 공원과 학교숲, 가로수 등이 해당되는데요. 도시숲이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학 신도시 남창천과 철도변을 따라 상록수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숲길은 수변 공원까지 이어지고 곳곳에 작은 공원 같은 아담한 숲도 조성됐습니다. 남학 신도시 내 숲과 숲을 잇는 도시숲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학 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심 내 많은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숲 조성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자체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남도가 독보적으로 도시숲 가꾸기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6개 시군에서 37헥타르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7억 원의 도시숲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도시숲에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습니다. 여름철 한낮 평균 기온을 3도에서 7도가량 낮추는데 플라타너스 한 그루가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느티나무 한 그루는 이산화탄소를 연간 2.5톤 흡수하고 1.8톤의 산소를 배출합니다. 이는 성인 7명이 연간 필요한 산소량에 달합니다. 이 밖에 자동차 등의 소음을 감소시키고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이자 도심 속 생물의 서식처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지난 2019년부터 48곳에 100여 헥타르의 기후대응 도시숲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140배에 달한 면적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숲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생활권과 산단 주변에 대규모 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경관숲, 쌈지숲, 가루숲, 그린숲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조성되고 있는 도시숲.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생태와 휴식, 문화가 공유하는 도시민의 여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빗물 저금통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빗물 저금통 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가뭄 위기가 심각한 올해는 빗물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예산의 2배 수준인 1억 5천만 원을 들여 빗물 저금통 50개를 각 가정 등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빗물 저금통은 버려지는 빗물을 청소와 조경에 쓰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광주시는 75개 빗물 저금통을 설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학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청년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상환, 후 지원 방식으로 분기마다 개인별 대출금 상환 내역을 확인한 뒤 월 최대 10만 원, 1년에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지역 화제 인물을 만나는 인터뷰 온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을 설립한 이소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얼마 전 제4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을 수상했는데요. 김철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권 변호사인 홍남순 변호사의 뜻을 기리는 아주 의미가 큰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수상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먼 곳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쉽지 않은데 광주지방 변호사회의 다른 변호사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저한테는 아무래도 뜻깊고, 그리고 2022년에 이제 특히나 저한테는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잘 버텨왔다는 이제 그런 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공익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 맡게 된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억나는 걸로는 세월호와 관련돼서 진도에서 70일간 계속 현장에서 계시다가 자살을 하셨던 진도 경찰분 유족급여 지급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요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정말로 이제 동행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뭔가 단체로부터 의뢰가 들어왔던 거는 그 2015년 11월 정도에 여수 유흥주점에서 어떤 여성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전국의 이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소들의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네. 원동력은 뭡니까? 이렇게 함께 무언가를 어떤 문제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희가 전력을 투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전남 뭐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 문제는 앞으로 살인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던가 뭐 난민 사건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일을 하는 게 소진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 일을 하는 활동가들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그 당사자의 곁에 있는 활동가들의 곁에 있는 일을 계속 하는데 활동가들이 있는 한 저희가 그 곁에서 하는 이 일이 의미 없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공익 변호사와 함께하는 그 동행, 네. 조직의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 네. 비용은 어떻게 혹시 뭐 그 자치단체나 네. 정부의 지원금은 없습니까? 네, 지자체나 정부의 보조금은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자체의 보조금은 작은 돈이라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저희의 급여는 모두 이제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별도의 사업과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은 외부의 공모 사업, 뭐 아름다운 재단이라던가 아니면 뭐 바보의 나눔이라던가 이런 재단 법인의 사업비를 조금 신청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뭐 이주 난민과 관련된 뭐 사업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가 전남 고향사랑 기부제에 응원을 이어갔습니다. 송가인 씨는 전남에서 자라며 배웠던 진도 판소리가 자신의 트로트 바탕이라면서 고향 전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남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때 보도연맹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풀어준 안종삼 당시 구례경찰서장 유족회가 구례군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냈습니다. 1950년 당시 안종삼 서장이 보도연맹원들을 풀어준 사실은 진실위원회가 전남 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60년 만에 공식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 거의 없는 상태지만 점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낮까지 옅은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건조주의보가 광주까지도 확대해서 내려졌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에도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은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남 영하 6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순천에서도 영하 7도 안팎으로 아주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10도를 웃돌면서 낮 동안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고요. 광주의 한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